저는 오늘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 통장만 털리던 세월 드디어 뒤집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산대 위로 길게 늘어선 영수증이 방울처럼 바닥으로 떨어질 때 시어머니의 손등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카드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차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야기를 맨 뒤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이제는 맨 앞부터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 쉰둘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연식이 느껴지는 베란다, 창틀에 곰팡이가 피어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올해 54, 중소기업 생산관리직 과장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자리는 아니고 말이 과장이지 야근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직장입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 남편은 210만 원, 둘이 합쳐 40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아이들은 둘입니다. 첫째 딸은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둘째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한다며 고시원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친구랑 원룸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주황색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 준비를 하던 어느 아침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둔 가계부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전기세가 왜 이렇게 또 올랐어?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어. 다들 다 그렇다더라. 그래도 그렇지, 민수 씨. 이건 뭐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가버리잖아. 우리 둘이 벌어오는 돈이 400만 원인데 대체 어디로 새는 건지 모르겠네. 애들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았잖아. 그리고 엄마 생활비도 있잖아. 다 합치면 그렇지 뭐. 남편이 말하는 엄마 생활비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60만 원을 말합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노후 준비 하나 제대로 안 된 세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외아들이나 다름없이 자라난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60만 원이 점점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남색 정장 바지를 입고 퇴근하던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역 앞에서 사선으로 꺾인 좁은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5분을 더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대출을 갚아가며 겨우 지키고 있는 집이지요. 현관 앞에 서서 구두를 벗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이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회색 가디건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왔냐? 어머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낮에. 심심해서. 근데 너희 냉장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 어떻게 저렇게 텅 비게 살 수가 있냐? 저는 억지로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지만 광대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쉽지 않아서요. 올라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놀러 온다고 하면 내세울 게 있어야지. 내일 토요일이니까 장 보러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가준다는 말은 결국 같이 가서 내가 넣는 것까지 내가 살아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다녀와. 엄마 혼자 장 보면 힘드시잖아. 남편이 부엌 쪽으로 슬쩍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든 사람은 왜 항상 나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다음 날 저는 편한 검정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고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빨간 자켓을 입고 작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였습니다. 얘야, 준비 다 됐냐? 택시 타고 가자. 오늘은 큰데 가야 한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카트 2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 거, 하나는 너희 집 거. 그래도 내가 계산하면 되니까 편하지 않냐? 저는 순간 멈칫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이번 달은 정말 최소한만. 얘가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구냐? 엄마가 많이 사달라 그러냐? 먹을 것 좀 사자는 거지. 대화는 항상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더 말하면 괜히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서 결국 입을 다물게 되는 쪽은 늘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라면 코너에서부터 불을 뿜듯 활발해졌습니다. 여기 일하면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했어. 새 묶음 넣어. 거침없이 카트에 넣습니다. 김치 없지? 김도 2묶음 넣어. 오이고추도 사야지. 간장, 식초, 고추장. 얘야 앞에 서 있지 말고 카트 좀 당겨. 제 카트는 어느새 우리 집 것인지 시어머니 집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물건을 넣으려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제 모습이 카트 손잡이에 비친 유리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라면 옆에 겨우 제 과자 한 봉지를 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너 그런 거 먹어서 살만 찐다. 나이 들어서 살찌면 보기 흉해. 남편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안 좋잖아. 당신 혈압 있는 거 알면서. 저는 과자를 다시 진열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싸움은 더 피곤한 일이니까요. 계산대 앞에 선 건 늘 저였습니다. 총 32만 7천 원입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카드를 꺼낼 때마다 제 통장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400만 원이 더 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노란 니트에 정장 바지를 입고 출근 준비를 마치던 아침,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영수증에는 카페, 식사, 술집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과 위치였습니다. 평일 오후 3시, 남편은 그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세탁하려고 쌓아둔 와이셔츠 옆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잠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민수 씨. 다음에 또 봐요. 그 카페 좋더라고요. 보낸 사람 이름은 미진보험. 불륜이라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쓰디쓰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이런 데는 쓸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후 셔츠를 세탁하려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미리 보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말 잘 들으셔야죠. 이럴 때 며느리 쪽에서 돈 더 뽑아야 우리 쪽도 숨 좀 쉽니다. 보낸 사람은 남편의 사촌 준호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지연이가 요즘 눈치를 좀 채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가 경수 가게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경수는 아주버님 이름입니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그 형님에게 시어머니는 가게를 차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에게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폰을 든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난 계산만 하는 사람이었어. 그날 밤 저는 긴 잠옷으로 갈아입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 월급, 지출, 시어머니에게 나간 총 금액,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1집 비밀번호 변경, 이 남편과 통장 분리, 3마지막 장보기, 철저히 시어머니가 담는 대로 사계산을 되돌려준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 회복이다. 며칠 뒤 토요일, 저는 오랜만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크림색 블라우스, 검정 슬랙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차분하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진짜 살 게 많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카트에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라면 5묶음, 김새 묶음, 건어물 2봉지, 참기름도 좋은 걸로. 저는 단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멸치 3봉지는 어떠세요? 국 끓이실 때 쓰시잖아요. 그래, 지연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2개의 카트는 산처럼 쌓였습니다. 남편도 중간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어머니가 필요하시대요. 시어머니는 신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카트를 2개 쏟아내듯 올렸습니다. 삑삑삑. 숫자가 미친 듯 올라갔습니다. 52만, 78만, 94만, 101만 3천 원.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총 101만 3천 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집 거잖아요. 어머니가 쓰실 물건이고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민수 씨는 조용히 해요. 시어머니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냐? 네. 그리고 제 인생을 되돌리는 중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카드 리더기로 올렸습니다. 부담되시죠? 저도 그동안 늘 그랬어요. 삑.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긴 영수증이 계산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가볍게 접어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내던 계산서 중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폭발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엄마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저는 집안 티셔츠로 갈아입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통장 분리해요. 뭐? 엄마 생활비 보내고 싶으면 당신 월급에서 보내요. 저는 제 노후 준비할 거예요. 남편은 소리치다 지쳐 결국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제 통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너 이제 나한테 대든다는 거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려면 오시기 전에 전화하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 말이 제 인생 첫 번째 경계선이었습니다. 출근길엔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퇴근하면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조금씩 쌓이는 숫자들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랍 한켠엔 그날의 영수증이 누워 있습니다. 101만 3천 원. 제 인생을 되찾아준 숫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며 매일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지갑도 아니다.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다. 저는 오늘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그건 복수였고 동시에 제 인생의 첫 번째 해방이었습니다.